앞으로 병원 한 번 갔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이 드디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순히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신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이거 혹시 강제로 바뀌는 거 아니냐는 걱정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 전환은 없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계약 재매입을 통해서 일정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제 전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더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바뀐 내용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갈아타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정민구입니다.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했고, 현재는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 이건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같은 도수 치료인데 어떤 병원은 8,000원, 어떤 병원은 50만 원이에요. 같은 치료인데 가격 차이가 50배 이상이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구조일까요? 문제는 이걸 환자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10% 수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비로 처리되니까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증가했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같이 올라가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왔지만,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017년 약 4.8조 원에서 2023년 약 8.2조 원으로 6년간 무려 약 70%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비급여 주사료가 28.9%,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28.6%로 실손보험의 3대 비급여 중 두 가지만 합쳐도 50%가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항목의 문제점은 단순히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을 넘어서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같은 병원급의 같은 도수 치료인데도 가장 저렴한 곳이 8,000원, 가장 비싼 곳이 50만 원으로 약 49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역시 가장 저렴한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가 43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가장 저렴한 곳이 20만 원, 가장 비싼 곳이 380만 원으로 무려 360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진료비가 비싸다면 비교적 부담이 적은 급여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께서는 자기 부담 금액이 없거나 10% 수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라고 한다면 이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안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로 2024년도에 1년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을 보면 1세대가 40만원, 2세대가 약 25만원, 3세대가 약 18만원, 4세대가 약 13만원 정도로 1세대 실손보험에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이 3, 4세대 실손보험의 약 두세 배 수준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세대별 계약 건수는 2세대 실손보험이 약 1,552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1세대가 약 638만 건, 3세대가 약 804만 건, 4세대가 약 525만 건, 그 외에 유병자 실손보험과 노후 실손보험이 약 77만 건 정도인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의사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이 급여 중심의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보다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로 지원하는 비율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결국 유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하게 된 배경이 된 거겠죠.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출시가 되는지 급여 부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원을 하게 됐을 때는 기존 4세대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급여에서 변화는 통원, 외래 진료를 봤을 때인데요.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비의 20%와 병원급에 따라서 1, 2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상했었지만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라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20%가 아닌 50%를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병원에 따라서 최대 60%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일은 입원을 하는 경우보다는 통원, 외래 진료를 보는 일이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서 급여 항목 병원비로 10만 원이 나왔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는 20%인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60%인 6만 원을 제외한 4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통원치료, 즉 외래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도 병원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다행히도 좋아진 점도 있는데요. 기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됐던 임신 출산에 대한 급여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이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보장이 안 되던 부분이 새롭게 확대되었다는 건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부분의 보장이 축소된 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개혁안이 추진되고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 만큼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중증인지 비중증인지. 여기서 중증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난치 질환,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질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유지합니다. 입원을 했을 때는 자기 부담률이 30%로 연간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고 통원, 외래 진료 시에는 병원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회당 2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로 여기서 한 가지 좋아진 부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이 중증 질환에 한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병원비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었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 이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비급여의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중증 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이에요. 물론 중증 질환처럼 큰 병원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손보험으로 청구를 했던 대부분은 아마도 단순한 감기나 어깨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는 이런 일상적인 질환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암 같은 중증 질환, 즉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이 비중증 질환에 해당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비중증 질환은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비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본인 부담률이 50%가 적용이 되고요. 한 번 입원하면 300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원, 외래 진료 시에는 자기 부담률이 병원비의 50% 혹은 5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상하는데요. 통원 한도는 회당이 아닌 하루 최대 20만 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에 병원을 2군데, 3군데를 가서 병원비가 20만 원, 3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하루 최대 20만 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면책사항인데요. 면책사항은 쉽게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어떻게 보면 보장을 안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일부 신의료기술 등이 보장이 제한되거나 아예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5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이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0만 원이 나왔다면 50만 원 모두 내가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3대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와 MRA가 빠져있지만 정확한 면책사항은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고 약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정말 크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보면 급여 항목은 임신 출산 보장이 확대되었고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입원 시의 보장은 기존 4세대와 동일하며 외래진료 시 보장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의 추가로 실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서 중증 질환은 기존 4세대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을 때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가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외래진료 시에도 회당 보장이 아닌 1일당 보장으로 제한되었죠. 자기부담률 역시 30%에서 50%로 확대되었고 최소 공제금액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마지막 면책사항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 일부 신의료기술까지 추가되어서 해당하는 치료들은 앞으로 보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지를 추천드리는 경우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이나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험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병원 이용이 많은 분들은 현재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장 구조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섣부른 변경은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병원 이용이 거의 없거나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기존 보험을 먼저 점검하고 실손보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4세대 실손보험 대비해서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보험료 절감 효과를 활용해서 암이나 뇌심장 같은 진단비나 수술비로 보완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실손보험의 재가입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25년 말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26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 3월까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만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은 조건 그대로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겠지만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2013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정확히 언제 실손보험을 가입했고 언제 보장이 바뀌는지 꼭 확인을 해서 보장이 변경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재가입 주기가 없다고 해도 이 실손보험은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실손보험이 처음에는 38,237원이었지만 60세에는 25만원이 넘어가고 70세에는 무려 60만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률이 50세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70세 이후에는 26.5%, 80세 이후에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많은데 소득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계속 오른다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분명히 올 수 있겠죠. 그럼 결국 그 시기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예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단순히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결정하냐, 나중에 결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개가 넘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객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하는 게 맞는지, 전환이 유리한지, 어떤 보장을 추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하면 선택지가 많지만 나중에 확인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손보험이 현재 유리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인지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